자, 마감 30분 전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AMD 쇼크와 밤사이 미 증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급락이 되겠습니다. 어제 엔트로픽의 약재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실적 문제이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 하드웨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MD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지나치게 월가의 눈높이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오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정규 시장에서 17% 넘게 폭락한 AMD,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대항마가 되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실망감 속 AI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오늘 국내 증시 전자닉스를 동반해서 5%, 6% 넘게 급락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2. 그 가운데 유입되는 개인의 역대급 매수,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오늘 개인은 거래소에서만 마감 전 6조 원 넘게 매수량을 확대하며 외국인의 역사상 최대 매도량인 4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 그리고 기관의 1조 7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나홀로 또 받아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월요일 급락장에서 용기 있게 뛰어들어 수익을 내셨을 개인분들, 오늘도 과감하게 참전을 하신 건데, 자, 우리 개인분들 또 한 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역대급이란 말이 나란히 붙은 개인의 매수량, 외국인의 매도량, 그리고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쏠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락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오늘 급락하는 반도체, 방산, 원전, 우주항공 관련주 투자 전략 함께 모색해보죠. 포인트 3. 외국인의 대매도 규모가 역대급이니 환율 상승을 또 10원 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후장 환율은 1,465원도 돌파하면서 66원까지 터치를 하는데요. 이 달러 강세 현상과 엔화 약세 현상이 겹치며 요동칠 수밖에 없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지금 이란,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속에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 엔화는 어떻습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엔저 옹호 발언 속 엔화는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도 함께 이와 연동,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의 추이 우리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 속에 마감 직전에도 그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 6% 넘게 급락하고 있고 잘 보시면은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도주 성격의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다가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급등했던 대형주 종목들 있죠. 고려아연, LS 일렉트릭 같은 쪽이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4% 하락세를 보이며 5,15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다시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죠. 반도체 소부장 쪽,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 모두 급락하고 있는데 특히 파마 리서치의 급락, 낙폭이 거세게 출회되면서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 대형주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3.7% 하락하며 1,10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역대급이 다 붙은 매수 규모와 매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은 역대급 매수량입니다. 현재 시각 6조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량 4조 6천억 원 넘는 매도량과 또 기관의 2조 원 가까운 매도량을 나홀로 받아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홀로 8,6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홀로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2조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죠. 목요일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원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하락장에서도 늘 용기를 내오셨던 개인분들은 오늘 역대급 매수량으로 좀 대응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낙폭 더 확대하고 있는 오후장인데요. 오전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승 섹터와 상승 종목 수가 오후장 대비해서는 더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이제 카지노 쪽이 순환매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코텍 같은 작은 종목도 오늘 동반 강세하면서 드로백이 전년 동기 대비 또 전 분기 대비해서도 급증하는 수치를 보여주자 카지노 쪽이 활개를 치며 움직였고요. 그리고 호텔과 유통 쪽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제 춘절을 맞이하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수가 훨씬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 호텔 쪽의 GSPNL, 호텔신라 쪽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마트도 오늘 유통 쪽도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이마트도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화장품은 어제 실적을 발표한 APR이 오늘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코스맥스 같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오늘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 특징적으로 좀 포착해봤습니다. 반면 방산 쪽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최근 우주항공 모멘텀 묶으면서 급등했던 하나시스템의 낙폭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고 지금 10% 가까운 급락, 여기다가 현대로템도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상승 종목들, 롯데관광개발, GSPNL, APR을 향해 보겠습니다. 이 해외인들의 사랑을 받고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카지노, 호텔, 미용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롯데관광개발과 GSPNL, APR. 주가를 보시면 오늘 롯데관광개발과 GSPNL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APR은 어제 처음으로 30만 원 돌파 후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세 종목 모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중국 춘절과 계절성 성수기 기대감에 따라 실적도 주가도 모두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해 보자면은 우리 원상준 차장님은 어떤 종목에 가장 시선이 가십니까? 예,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GSPNL 이쪽을 이제 업종의 탑픽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해요? 외국인이라기보다 딱 집어서 이제 중국 춘절에 대한 이제 그런 이익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장 전반이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호텔, 카지노 같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 수혜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종목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죠. 구정 연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 5일 정도를 쉬지만 중국은 그 2배인 열흘 정도가 오피셜한 연휴 기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 소비 여력이 예전만 하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이랑 일본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반사이익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을 한 이후에 중국 정부는 치안 악화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해라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12월 방일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45.3% 급감한 33만 명으로 나와줬고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수는 28.4% 정도 늘어난 39만 명이 집계가 되었는데 이거는 거의 9년 만에 처음으로 방일 중국인 규모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규모가 뛰어넘는 숫자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인 관광 최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춘절 그 연휴 기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인 여행,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객실 수 자체는 거의 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 객실 가동률과 객실 평균 단가 모두 동시에 올라가면서 결국 이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견인 이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GSPNL 같은 경우에는 저쪽 그 삼성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처럼 최근에 대규모 리뉴얼을 마친 호텔들 같은 경우에 객실 수 자체는 줄었지만 객실의 크기 그리고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객실 객단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공사했던 것들, 리모델링 공사했던 것 때문에 실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26년도 이후부터 즉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간다는 전망들이 더 높습니다. 결국엔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호텔 사업의 특성상 그 ADR이
오르면 매출 증가분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다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GSP&L 같은 경우는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 가면 갈수록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양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될수록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로 아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에서는 이제 GSP&L을 탑픽으로 놓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춘절 기대감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업종 중에 이 대장주 중에서는 GSP&L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반정민 소장님께도 한번 짧게 답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장 좀 시선이 가세요? 예, 글쎄요. 롯데관광개발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카지노 봅니다. 쪽이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롯데관광개발은 결국에 이제 중국인 유입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제주도 쪽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포인트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한일령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졌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기는 한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까지 확인되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우선 포인트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롯데 관광 개발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 쪽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정민 소장님은 롯데관광개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요, 개별 이슈가 유효한 쪽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또 이런 하락장 속에서 급등하며 8% 넘게 상승. 배당 모멘텀 유효한 DB손해보험도 오늘 선전해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걸까요?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대표적인 대형주 세 종목을 하락장 속에서 튀고 있는 종목들을 한데 묶어서 개별주로 상승 종목 꼽아봤습니다. 자산주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삼표시멘트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소외됐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네요. SG세계물산, BYC, 일신방직 모두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오늘 또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쩌죠?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가드를 올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16만 원 깨고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7% 가까운 낙폭 기록. LS일렉트릭도 이번 주 좀 강하게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세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시더라도요. ABL바이오도 오늘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했고 삼천당제약도 오늘은 하락, 에코프로 BM같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 쉬어가고 있는 그림. 파마리서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고로 급락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파마리서치로 질문이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충격에 매도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마케팅 분담금이 매출에서 차감이 됐고 또 유럽에서 찍힌 매출 일부가 1월로 이연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요. 시장은 좀 배신감을 느낀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충격성 투매가 지금 강하게 나오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상으로도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는 장대 양봉이었어요. 그러던 주가가 최근 6개월 동안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잠잠했고 그러던 찰나에 나온 이 급락. 지금 경쟁군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 리쥬란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아프고 또 다운타임도 길고 이런 약점을 꼽아볼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을 좀 극복한 경쟁군들의 이 지금 스킨 보톡스가 등장하면서 파마 리서치의 위상이 흔들리는 신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건지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이 파마 리서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 증권사 컨센서스 하회가 굉장히 좀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기존 6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이제 목표 주가를 70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 부분들이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3분기에 미 자회사 실적, 병행 수입 통제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들을 통해서 변수가 발생된 부분들도 있고 1분기로 그 유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연이 되면서 여러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저도 이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ETF에 따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실수로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긴 한데 그만큼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터라 1분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을 때 이제 M&A 가능성 또한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M&A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와준다 한다면 주가 탄력도가 다시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투자를 하겠다 한다면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 뭐 비중 축소나 손절을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좀 시간을 길게 두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도 그 리쥬란에 대한 더 많은 진출할 예정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잠잠해졌을 때 지지 구간이 좀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흐름들을 보고 추후에 대응에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지켜만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반영민 소장님이 이제 시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뭐 리토라든지 이제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스킨 보톡스의 힘이 조금 더 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리쥬란이 그래도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점유율을 먼저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리쥬란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꺾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쥬란 쪽에 대한 좀 우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새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 셀르디엠과 리토의 경우에도 시장 반응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후발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마 리서치의 그 리쥬란을 공격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추후에 이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파마 리서치 쪽에 좀 손을 더 들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뉴스 팔로우업 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도 리쥬란의 독보적인 지위는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도 지금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또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 지켜보자라는 의견 파마 리서치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문자 받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가 27% 상승을 하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최애 종목 1위 종목으로 꼽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연히 SK하이닉스가 24%의 득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워낙 또 개인 비중 높은 종목이잖아요. 7%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주가 12% 급등하면서 뭐 지금 미래에셋 쪽이라든지 내지는 관련해서 지분 투자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스페이스 X가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의 픽을 받은 삼성전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급락해서 오늘 또 담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나온 급락, 밤사이 미증시 영향도 있었고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올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상준 차장님? 이게 너무 올랐다면 너무 오른 게 맞고 근데 또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삼전닉스 두 회사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거 빠지는 거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게 맞아 올라가는 게 맞을 거야라고 이제 보는 논리 두 쪽이 좀 굉장히 좀 충돌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빠지는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는 게 맞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 AMD가 이제 분기 최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가이던스를 내놓은 게 가이던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AMD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도 반도체 제조하는 쪽이죠.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가 이렇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쪽도 조금 실적에 대한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울기가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같이 거기다 매도를 치는 쪽, 뭐 오늘로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쪽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같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게 이제 그 구글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더욱더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명시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오픈 AI의 이제 챗 GPT의 점유율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그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 AI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쪽이 과연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게 맞아? 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은 아마 매수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매수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쪽 논리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것일 텐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울기가 이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빅테크 지금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결국에는 그 반사이익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두 개 대장 종목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밀릴 때마다 매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매수하고 계시는데 뭐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들 지금 삼성전자 또 매집에 나서고 계시는데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반정민 소장님께는 스페이스 X 관련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말 스페이스 X 플러스 이제 XAI가 합병을 해서 IPO가 된다면은 그 지분 가치가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 국내 관련 종목들도 연일 강세를 보이다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 쉬어가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유독 좀 시선이 가십니까, 반정민 소장님은? 저는 그 미래에셋 증권을 계속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이쪽이 굉장히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어도 있고 뭐 세트랙 아이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쪽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슈가 한번 꺾였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제 그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좀 있긴 하지만은 변동성에 따라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 이력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 외에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든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오늘의 경우에 좀 약간은 좀 흐름들이 약하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구간을 거쳐나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매수를 좀 적은 비중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화되고 일정이 다 확인되고 그런 다음에 그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면 그때 정도 흐름부터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워낙 이제 모멘텀이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3시 25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AMD의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여기에다가 알파벳까지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대규모 투자 소식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자 믿었던 알파벳마저 등을 돌리자 오늘 양시장은 또 하락의 명분을 제공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3%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167포인트에서 코스닥은 1,109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여쭤봤으니까 오늘 방산주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무기 수출의 펀더멘털적으로 흔들리는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건 단순 수급적 이유 때문일까요? 예, 단순 수급적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돌발적인 이쪽 업황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뭐 뚜껑 닫아봐야 알겠지만 거의 6조 가까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런 매도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뭐 아마 뉴스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역사상 크게 최대인 것 같아요. 뭐 IMF 때도 단일 하루 동안 이렇게 때렸던 적은 없었고 2000년도 이후에도 없었고 뭐 굉장히 좀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같이 유탄을 좀 맞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쪽 방산 쪽 섹터 같은 게 사 모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맞습니다. 이쪽 비중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도 하락시마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도 여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하락시마다 모아가는 관점 유효합니까? 아니면 좀 더 한미 투자 관련, 협상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 더 지켜봐야 됩니까? 예, 두 가지 다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뭐 단기적인 상승 차익이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 받았을 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난 좀 길게 보고 접근하겠어라고 한다면 시간과 돈을 좀 어느 정도 길게 잡고 접근을 해보시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외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했을 때 이벤트 플레이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국내와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미국에 이제 원자력 수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공 업체가 좀 더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지금은 현대건설도 같이 좀 체크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 사실지, 어떤 종목 가장 욕심나시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원상준 차장님 어떤 종목 사고 싶으세요? 예,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비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미리 차익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사고 있었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 하이닉스 이 두 개 정도 선에서는 이런 하락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가 어닝이 가장 뚜렷하게 살아있는 그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쪽이 만약에 어닝이 다 무너지면서 꺾여버리면 한국 시장은 그러면 장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대장 섹터 중에서 그 대장주 두 개를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마감 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15%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와 적자폭 보셨죠?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태양광 모멘텀 또 이제 계속해서 쭉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저는 태양광이 부각받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 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비중 축소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좀 더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증시 3일 만에 조정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하락과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한국 시장에도 전달이 됐는데요. 양시장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불을 켰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술주 하락, 양지수 조정인데요. 기술주 하락 충격이 양지수에 일제히 조정을 줬습니다. 월요일 이후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오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 때보다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반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둘 다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양지수 일중통에 자세히 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하락폭을 키우던 코스피, 조금 반등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속절없이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3.8%, 5,16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 개장 때는 1% 초반대에 하락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3.5% 하락하면서 1,108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실적주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과 셀트리온인데요. 먼저 하나솔루션 실적부터 보시면 4분기에 4,782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 자체는 역대 최대였는데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케미칼 부분에서는 석유 공급 과잉 장기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요. 주요 제품의 거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태양광에선 고정비 부담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회사 측은 1분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흑자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하나솔루션 현재 주가 보시면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승분을 내주긴 했지만 0.13%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주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2%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실적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고수익 제품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특히나 외형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보시면 이렇게 약세장 안에서도 견조하게 상승불 켜냈습니다. 1.39% 상승하면서 21만 7천 원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상승한 섹터 보시죠. 첫 번째 내수입니다. 오늘장 초반부터 이마트가 견조한 상승불 켜냈는데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기존엔 제한돼 있었죠. 하지만 이를 허용한다는 논의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입법될 수 있다는 언급에 이마트가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트 현재 주가 보시면 무려 9.5%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패션과 미용기기 섹터 내 호실적 기업에도 이목이 쏠렸죠. 패션에서는 영원무역이 흑자 전환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른 추위로 인해서 겨울 외투의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APR, 오늘 주가 탄탄하게 상승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무려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뤄내면서 올해는 2조 클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종목 현재 주가 보시면 영업무역은 5.8% 상승으로 마감, APR은 5.3%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분을 오전보다는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카지노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곧 중국의 춘절 연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많이 방문했다면 올해는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가 길어지면서 연휴의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카지노주 포함해서 여행주 주가 함께 보시면 모두 투어 상한가 마감이고요. 노랑풍선도 7.6% 상승, 롯데 관광개발 5.4% 상승하면서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반도체입니다. 미국발 기술주 하락의 충격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섹터, 반도체인데요. 미국에서 AMD 등 대형 기술주들이 속절없이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 곡선 그렸는데요.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주가 보시면 연일 최고치를 달성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은 힘이 빠졌습니다. 5.79% 하락하면서 16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도 낙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현재 6.44% 하락하면서 84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수급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에는 매수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수급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은 현재 약 6조 7천억 원을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외인과 기관은 대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에 나선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맞은 조정장에서 이틀간 상승 랠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발 타격이 크다 보니 시총 상위주 내에서 상승불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불거진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 통해 함께해 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또 고공행진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오후장 들어선 1,465원까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장중 동향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461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10원 급등 출발한 것인데요. 어젯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된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고 외국인은 4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연이은 차익 실현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확인됨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관세 협상 과정 그리고 투자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원화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1,46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점에도 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뉴욕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우위를 보일 경우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네,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